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 전문가 조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이어서 개인연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좋든 싫든 강제적으로 가입이 되고 강제적으로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거의 없죠. 몇 살부터 연금을 수령할까, 요 정도만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DB를 설정했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역시 내가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요?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하니 이 개인연금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여기에 가입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 또 운용할 때의 과세 이연 등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제가 좀 속상한 그래프예요. 자, 뭐냐면요, 이렇게 좋은 개인연금 제도를 정부에서 만들어 놨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준비하고 있는 노후자금, 즉 연금 계좌들을 보면, 자, 보시죠. 빨강색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게 뭐예요? 국민연금이에요. 1인당 평균 50만 원 정도 받아갈 수 있는 국민연금이 절반 이상이에요. 퇴직연금도 제도 아주 잘 만들어놨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개인연금, 그리고 IRP. 이 제도들에 사실 아직까지는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께서 제공해주는 떡이에요. 낼름 받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나중에 연금소득세 혜택,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일 매력적인 게 바로 이 개인연금 또는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할 때 세금 혜택입니다. 사실 이 세금 혜택이 너무 좋아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액공제는요, 세금을 그대로 줄여주기 때문에 연말정산해 보면 아주 그 혜택을 바로바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얼마냐, 또 내가 근로소득자냐 개인사업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크게 놓고 봤을 때 세액공제 한도액이 400만 원 또는 300만 원, 좀 고소득이면 조금만 해줘요. 300만 원만.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400만 원, 연간 400만 원을 해주고요. 특히 세액공제율이 고소득자는 조금 낮게 13.2% 해주고요. 좀 저소득자 16.5%까지 해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귀에 쏙쏙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제가 아예 계산을 해놨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6.5%예요. 그러면 공제 대상이 이제 요거는 IRP하고 합한 얘기입니다. 700만 원이면 115만 5천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115만 5천 원을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혜택입니까? 심지어 공제 대상 금액이 900만 원까지 간다면 이건 이제 현재는 50세 이상인 분들인데요. 7월달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이제 2023년부터는 전부 다 900만 원으로 높여주려고 안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이 900만 원에 대부분 해당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900만 원에 16.5%를 곱하면 무려 148만 5천 원이 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박수 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연말정산할 때만 부럽다, 나 할 걸, 이렇게 후회했다가 또 까먹고 놓치고 그런단 말이죠. 정부도 최대한 이런 사탕을 줄 테니 각자 추가적으로 연금 계좌 만들어서 여유 있을 때 돈을 차곡차곡 노후를 위해서 적립을 해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환급 세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액공제 혜택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연금 저축에 가입할 만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요, 역시 정부에서 기가 막히게 플래닝을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 나이가 많이 들고 또는 오랫동안 받으면 세금을 조금만 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보시면 종신형으로 나 짧게 받지 않고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니까 나 죽을 때까지 받을게, 이런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4.4%의 연금소득세가 뜹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 80세가 넘어가면 아유 장수하셨는데 세금 조금만 떼어갈게요 해서 3.3%만 떼어갑니다. 단 이렇게 나 연금으로 받을게요 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젊었을 때 돈 낼 때 세액공제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깨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약속을 깨다니 해서 16.5%로 세금을 다시 추징해버립니다. 이제 세금 이름은 조금 달라져요.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세라는 걸로 다시 그때 줬던 혜택을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깨서 쓸 것 같아 라는 자금이라면 가입하지 마세요. 그래 이 돈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야 되겠다 하는 자금만 개인연금 계좌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연금으로 들어간 자금은 연금으로 수령하자라는 철칙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요.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이거 추징당하면. 자, 그러면 개인연금 저축 상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표에 보면요.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가입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운용하는 곳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나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보험을 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판매처, 가입처 중심으로 분류한 게 아니고요. 그 상품을 운영하는 곳 중심으로 분류한 표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신탁은요. 그냥 오늘만 한번 보시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플해졌네요.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 펀드하고요.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 보험 이 두 가지만 여러분께서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연금저축 펀드는요. 수익성을 좀 추구할 수 있습니다.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뭐 원자재 뭐 채권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성을 좀 추구할 수 있고요. 반면 연금저축 보험 중에서도 특히 생명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 보험은 내가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지급형 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뭐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건 한번 상담을 해보셔서 내 취향에 맞는 내 투자성에 맞는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되느냐? 뭐 어떤 상품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일단 세 가지 정도 스텝을 한번 밟아볼까요? 먼저 연금이 필요해서 가입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몇 년 뒤에 뭐 주택자금이라든지 뭐 내가 자동차 살 거라든지 결혼자금이라든지 이런지 한번 나눠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노후자금을 쓸 거다라고 한다면 이제 연금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럼 그 노후자금으로 쓸 것 중에서 지금 내가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그 대신 요거는 깨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꼭 받아야 되는 자금이면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아니야 나는 그 룰을 지키는 게 좀 싫어. 아니면 그건 그거고 또 추가적으로 한다면 뭐 예를 들면 변액연금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겠죠. 또는 공시율형 연금이라든지 이런 요거를 뭐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연금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 다 가입하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그 연금저축 안에도 우리 아까 설명드렸죠. 연금저축 펀드가 있고요. 연금저축 보험이 있겠죠. 또 비적격 연금에도요. 일반적인 공시율형 연금이 있고요. 금리 따라가는 겁니다. 또는 주식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변액연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프로세스, 스텝에 맞춰서 한번 나는 어떤 거를 좀 요번에 챙겨야 되겠다, 뭘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라고 좀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연금 저축에 또 재밌는 기능이 한 가지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계좌 이체 절차입니다. 내가 A라는 은행에서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했는데요. 남들 보니까 내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거를 옮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 이번은 연금저축보험으로 바꿀래, 또는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바꿀래,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 보험을 운영하는 금융회사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겠죠. 예, 내가 좀 못하면 딴 데로 다 뺏기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딴 데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좌 이체 절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좀 민망하게 내가 옮겨갈 곳에 가가지고 저 이거 좀 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가고 싶은 데 가가지고 나 저쪽 거 일로 땡겨올게. 그러면 저쪽하고는 이제 녹취만 확인만 하면, 전화상으로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옮기는 절차가 아주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은 정보를 좀 접해 보시고요, 상담을 해 보시고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이 탐탁치 않으면 옮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연금 저축의 큰 메리트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엔 간단하게요, 국민연금에 이어서 퇴직연금에 이어서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액공제 이번에 꼭 많이 받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